치와와. 와, 이게 그래픽이야? 이 그래픽으로 라이온 킹을? 미쳤네 그냥. 아, 신발 귀여운 거 봐. 오. 너희는 너무 미련하고 멧돼지처럼 둔하지만 비 프리페어드로 이렇게 탭댄스 추다 끝난다고? 하쿠나 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 아니 뭐 음악은 좋은데 한바 너 좀 낯설다. 와 미쳤네 그냥. 여러분은 디즈니 만화동산을 기억하시나요? 0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겐 뭐 그런 게 있었다더라 내지는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30대인 저에겐 유년 시절의 추억 같은 이름입니다. KBS2 일요일 아침 8시 토요일 밤마다 TV가 있는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다음날 알람 소리에 졸린 눈을 비비고 있노라면 잠이 싹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죠. 다람쥐 구조대, 곰돌이푸, 알라딘, 헤라클레스 등 수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티몬과 푼바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 사기꾼 미어캣과 아둔한 멧돼지가 부르는 조금은 무책임한 노래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만사가 잘 풀리고 시험에 붙고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 티몬과 푼바는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걸작 라이온 킹의 스피노프 시리즈였는데 백설공주처럼 특정한 원본을 기반으로 영상화를 해오던 디즈니 최초의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2D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흥행작이기도 합니다. CG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물소떼가 등장하는 씬은 디즈니가 최초로 CG를 도입한 순간이기도 하죠. 요즘은 CG 하면 인력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쓰지만 당시엔 2D 작업보다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나 실험적이었던 로토스코핑 기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디즈니는 신기술 개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안타깝게도 3D의 도입은 좀 늦었지만 그걸 만회할 돈이 있었죠. 다시 라이온킹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동물이 주인공이란 점에서 많은 우려를 받기도 했지만 풍부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완성도를 갖추자 단점은 신선함이 되었고 흥행까지 거머쥔 케이스죠. 이번 영화는 그 라이온킹의 리메이크입니다. 제임스 얼 존스, 한스 짐머 등 원년 멤버의 참여 및 CG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털과 빛 묘사를 실사 수준까지 끌어올린 압도적인 그래픽까지 갖췄습니다. 단순히 그래픽의 혁신으로만 보자면 그 백설공주에 비견할 정도죠. OST야 이미 명불허전이지만 This is America 드라마 아틀란타로 유명한 도널드 글로버와 그 비욘세가 성우로 참여하는 점도 화제성을 더했죠. 어린 시절의 추억과 화려한 출연진, 신기술의 삼위일체. 이 작품은 망할래야 망하기도 힘든 영화였습니다. 이미 흥행 예상치가 한화 1조를 낮게 돌파했는데 한국으로 치면 개봉 전부터 1000만 돌파는 가볍게 넘기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점치고 있었던 셈이죠. 저도 그런 심정으로 라이온킹을 보았습니다. 이례적으로 2번을 보고 리뷰하게 되었는데 용산 아이맥스에서 그 큰 화면과 풍성한 음향에도 불구하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채 반도 못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날은 3시간 정도 자고 봤던 터라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 자책과 함께 아주 푹 자고 다음날 경건한 마음으로 2회차 관람에 들어섰습니다. 영화관에서 잡은 기억은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이건 라이온킹이잖아요.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관람한 2회차를 끝내고 영화관을 나서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퍼스트맨을 좋아하셨다면 라이온킹도 좋아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거든요. 저요? 데이미언 쇼젤 감독의 발수건 역할도 자처할 수 있을 만큼 위플래시와 라라랜드를 애정하지만 퍼스트맨은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이온킹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감상을 존중합니다. 제가 재미없었다고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건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
이야기는 대부분 94년작 원본과 일치하니 스토리 설명은 스킵하고 이 영화의 유일한 장점인 그래픽은 예고편만 보아도 알 수 있으니 그것도 스킵하고 오늘은 제가 왜 이 영화를 별로라고 느꼈는지에 관해 집중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건 제가 영화를 보는 관점을 여러분께 더 잘 전달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94년작과 2019년판은 이야기의 90%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바뀐 10%의 내용과 연출법만으로 영화의 인상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바뀐 부분은 크게 외, 도, 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 외형. 다시 해봐. 어서. 굳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세 캐릭터의 외형적 특징이 구분되죠. 2019년판은 이런 캐릭터들의 외형적 특징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유쾌한 캐릭터가 반영되었던 푼바의 디자인은 깡마르고 털이 엉겨있는 야생 멧돼지가 되었는데 그나마 푼바는 사정이 나왔던 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멧돼지는 하나뿐이란 겁니다. 하이에나 3남매는 엑스트라와 구분이 어려워졌으며 이렇게 단체로 보아도 명확히 구분가던 날라의 색감과 눈동자 색도 부각되지 않습니다. 스카도 검은색 깔기가 아니라 물 빠진 톤으로 변경되어서 평소엔 구분이 잘 가지만 불꽃이 감돌고 뒤엉켜 싸우는 마지막 전투씬에선 신바와 명확히 대비되지 않습니다. 또 도구. 스카가 하이에나들에게 얼룩말 다리를 던져주고 뼈를 이쑤시개처럼 사용하고 자주를 뼈감옥에 가두는 장면, 라피키가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해 점을 치는 장면, 신바가 타잔처럼 덩굴을 타며 날라와 썸 타는 장면 등 동물인 이들이 도구를 쓰거나 인간처럼 볼 수 있는 장면들은 빠짐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마도 리얼한 그래픽을 묘사해 놓았으니 진짜 동물의 행동 범위 내에서만 묘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 신바. 눈으로 말해요라는 가사처럼 표정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캐릭터의 표정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클로즈업 샷이 많고 풍부한 표정과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캐릭터 간 접촉이 많았습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듯이 동물이란 소재에서 오는 거리감을 풍부한 표정으로 상쇄하여 최대한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 원작의 방법론이었죠. 2019년작은 리얼한 그래픽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완벽히 포기합니다. 그 덕분에 표정의 변화는 대단히 적으며 클로즈업 샷으로 얼굴을 비추기보다 중거리에서 동작 위주로 처리한 장면들이 더 많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적다 보니 세부적인 대사도 변경점이 있습니다. 스카 삼촌, 내가 왕 되면 뭐 시켜드릴까요? 원숭이 대장. 영문판도 내가 왕이 되면 삼촌은 뭐가 될 거예요? 원숭이 삼촌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반해 2019년판은 신바의 오만함과 스카의 열등감이 훨씬 더 직설적으로 표현됩니다. 넌 상상도 못하겠지. 의미심장한 주민. 더 알아차리기 쉽게 표현하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 대신 스카의 교활한 이중성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무파사를 죽인 뒤에도 그의 이름에 눌려있는 열등감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겠네. 무파사 왕은 이러지 다 시켰네. 뭐야? 지금 뭐랬어? 아무 말 경고했잖아. 반대로 없던 장면이 추가되면서 캐릭터가 약화된 케이스는 티몬과 푼바입니다. 이들은 무파사의 지론인 생명의 순환을 강조하기 위해 노받고 욜로족이 되었습니다. 해봄직한 시도지만 하쿠나 마타타 정신을 포기할 가치가 있을 만큼 생명의 순환이 돋보이진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는 피식자들의 노래입니다. 무파사가 말하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잡아먹히는 쪽의 정신이죠. 하쿠나 마타타가 레게 음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밌는 연관점이 생기는데 레게 역시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의 가사가 많지만 무사태평주의에서 태어난 음악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중을 향한 위로에서 피어난 음악이라는 겁니다. 혁명이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웃으면서 기다려라. 레게의 대부 반말리가 남긴 말입니다. 티몬과 푼바의 하쿠나 마타타 역시 이에 입각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억센 이빨과 날카로운 손톱에 대항할 수단도 없죠.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즐거운 매일을 쌓아가자는 것이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언뜻 욜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결의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신바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신바의 인생관에도 꾸준한 영향을 줍니다.
라이온킹 2편 역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과거의 원한은 있고 함께 살자고 말하는 심바와 과거의 원한에 매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지라의 데비는 티몬과 푼바를 만나지 못했을 때 심바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게 만들죠. 이런 영화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다 제쳐놓더라도 인생은 직진이라고 외치는 티몬과 푼바의 모습은 그들의 철학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들의 유쾌함 역시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되죠. 스카의 사악함, 티몬과 푼바의 유쾌함, 날라의 교태, 캐릭터의 특색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친숙하게 느낄 인간미도 고유한 개성도 사라지니 결국 남는 것은 감흥 없는 신기술 시연회 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픽이 리얼하고 진짜 같아도 결국 우리는 이게 가짜란 것을 아니까요. 이 부분은 감상 기준에 따라 평이 갈릴 부분인데 저는 영화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큐멘터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액트 오브 킬링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은 화면에 뜬 시간으로 넘어가세요. 액트 오브 킬링은 과거 공산당 척결이란 이름 아래 학살을 자행했던 애국자 아나르 콩고 본인을 찾아가 그의 영웅적 업적을 영화화하기 위한 자료로 쓰겠다며 학살을 재현하게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의도로 촬영했죠. 아나르를 속이고 찍은 내용을 편집했을 뿐인 이 다큐멘터리는 멋진 비주얼이나 재미와는 명백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의 순간을 웃으며 재현하던 아나르가 끝에 이르러 자신이 애국심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토악질을 하는 모습은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학살 장면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대배우의 명령기가 폭발하는 영화를 만든다 한들 대체할 수 없는 사실성을 띠게 됩니다. 물론 이런 뚜렷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와 영화 시장의 크기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실화 기반 영화는 치트키에 가까운 흥행성을 보장함에도 말이죠. 저는 이 선호도의 차이가 오히려 가공미에서 온다고 봅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하기 어렵습니다. 가공이 더해지는 순간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하지만 영화는 애초에 가짜라는 것을 전제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스트의 엔딩에서 주인공은 구조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 벅찬 환호성을 내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론 주인공을 위협하던 벌레들도 오늘도 무사히 시민을 구해낸 미군맨도 그리고 이 가슴 벅찬 환호성도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단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까 라는 상상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게 될 뿐입니다. 영화는 원하는 장면을 원하는 구도로 찍어 원하는 순서로 나열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지루한 요소는 쳐내고 강조할 부분은 더 극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관객이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영화의 강점입니다. 라이온 킹엔 이 흥미와 감정이입이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관점으론 이 작품은 영화의 강점을 거세해가며 사실적인 화면과 움직임을 구현했지만 결국 다큐의 강점인 실화라는 매력을 얻을 수 없었던 존재 자체가 어색한 작품에 불과합니다. 존 페브로 감독은 원작이 너무 위대해서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대사회 사람들이 감정이입하기 가장 어려울 이 동물들만 등장하는 정글 이야기가 왜 2D 애니메이션 역대 1위 흥행작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원작의 이름값과 신기술의 향연이면 될 거란 안일함으로 작업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화려했던 비 프리페어드가 스카의 탭댄스 하게 왜가 되고 스티븐 시골도 울고 갈 무표정들로 러닝타임을 채우진 않았겠죠. 오히려 기술력은 더 떨어질지언정 정글북에서 보여줬던 번뜩이는 기발함은 이 영화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영화를 찍고 싶으시다면 디즈니 레전드라는 위대한 위치에 있는 존 페브로 감독에겐 너무나 듣보잡이라 참고조차 할 수 없었을 인디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는 나머지 CG를 써도 될 장면에 스태프들을 갈아넣고 너무 현실적이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액션씬을 찍지만 그런 리얼리즘을 고집하면서도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차이점만은 명확히 구분하는 감독이거든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